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테마 학습 이제 마지막 테마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이고요. 교재는 6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67페이지 가볼게요. 자, 67페이지 일반전표 입력 5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116회 하늘 상사 코드 변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예, 결산 자료 입력 우리가 했죠. 예, 수동 결산 때 일반 전표 입력 했었고, 전표 수정에서 했듯이 일반 전표 입력을 띄워놓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진행 방식은요,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해보고 입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입력을 해드리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입력은 그냥 패스하고 분계 위주로, 요령 위주로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4회분씩 끊어서 갈게요. 8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일반 전표 입력은 4회분씩 해서 한 4파트 정도로 나눠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기출됐던 기출문제인 하늘상사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날짜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7월 25일인데 이 뒤로 가면은 뭐 갑자기 달이 바뀐다든지, 예, 뭐 이제 지금 보시면 7월이었죠, 1번은. 근데 2번은 또 8월이었다가 4번은 또 10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5번, 6번 가다가 또 11월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12월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달 바뀌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입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7월 25일에다가 달을 안 바꾸고 8월 4일날 입력해야 되는데 7월 4일날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달 바뀌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게 제일 주의사항인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는 뭐 나머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7월 25일 경리부 직원 유선재로부터, 이게 선재 얻고 띄어 그거 같은데요. 그죠? 그죠? 예. 아래 청첩장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에 대한 청첩장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제 축하해 줄 일이죠. 축의금. 이 축의금은 사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3명한테 지급하는 축의금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지급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 지금처럼 직원이었다. 그럼 복리후생비죠. 그죠? 자, 축의금 같은 경우도 뭐 따지고 보면 지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 축의금. 글씨가 갑자기 이렇게 뚱뚱해졌지? 잠깐만요. 네. 자, 다시. 네, 축의금. 그죠? 이게 맞죠? 축의금. 축의금이, 이게 만약에, 직원이다. 직원한테 주는 축의금이라면, 이거는 이제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복리후생비니까 이제 811번 코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래처. 거래처에 어떤 축하해줄 일이나 뭐 경조사 또는 이제 뭐 상가집에 이제 조의금을 낸다든지, 그 이제 옛날에 접대비인데 이건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죠.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이렇게 가고요. 요거는 813번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동창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자 개인, 예, 어떤 개인적인 지출, 이거 인출금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축의금인데 이거 다르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걸 좀 이제 짜투리 이제 쪽지 특강이라고 하시고, 예, 이제 메모를 정해 놓으시면 문제 풀 때 또 시험에서 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간략하게 좀 이론 정리 좀 해봤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경리부 직원 유선재 이제, 예, 선재였고 띄어 유선재에 대한 이제 그 청첩장을 받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예,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분기를 바로 해드릴게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예,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이제 811번이죠. 30만 원 이렇게 하시고, 사기에 따라 현금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현금이에요. 현금이고 이제 네모 하시면 됩니다. 이 네모하는 이유는 자동 완성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복리후생비에 대한 이제 그 코드는 811번 코드 쓰시면 되고, 현금은 이제 101번입니다. 코드번호를 좀 알아두시면 입력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처음이니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25일이고요. 차변에 3번 누르시면 차변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차변 대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다는 거. 예. 일단 물론 이제 출금 입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실무에서도 잘 입금 출금을 잘 안 쓰는 추세예요. 요즘에는 자동 분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차변 대변을 나눠서 분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811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자동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모한 거예요. 자동 완성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ESC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 하시고 하나 입력하고 하셔도 되고, 쭉 분계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좀 입력을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달이 바뀌었어요. 이 두 개는 달 바뀐 거 주의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영동상사로부터 상품 400만 원을 매입을 했대요. 대금 중 80만 원은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 이제 분계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좀 띄워놓고 할게요. 자, 메모장을 좀 대놓고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영동상사로부터 상품 400만 원을 매입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줘요. 끊어주시고, 자, 상품을 매입하고니까 이제 상품이에요. 차변에 그냥. 자, 이런 거는 좀 자신있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400만 원. 네. 자, 이렇게 매입을 했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시고요. 대금 중 80만 원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좌 수표가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좌 수표를 지급하고니까 당좌 예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 알아보게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잔액은 어음을 발행을 지급하다. 어음을 발행을 지급하면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이렇게 해서 네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처가 이제 영동상사한테 이제 물건을 사고 어음을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거래처가 영동상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품은 이제 146번 코드를 쓰시면 되겠고, 당좌예금은 이제 102번이고요. 지급어음은 252번 코드를 써요. 제가 지금 코드를 적어드리는 건 자주 출제가 되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좀 외워주십사 하는 거예요. 한 20개 정도가 외우시면 좀 편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자주 쓰는 것들은 이제 뭐 내가 작정을 하고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메모해 놓고 이렇게 자꾸 치면서 숙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손에 익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보시면 자, 날짜는 8월 4일이죠. 자, 0804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일단 자, 3번 누르시고 차변부터 갑니다. 변이 작은 것부터 400. 자, 대변에 자, 102번 당좌예금 102번이라고 했죠. 여기 자동 완성이 되는데 금액은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8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가 252번 지급어음 하시고, 여기서 영동 자, 상까지 세 글자까지 치세요. 그럼 이제 뭐 딱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점이에요. 3점이면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ESC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자, 8월 25일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상사의 상품, 자, 어떻게 됐어요? 130만 원을, 150만 원, 상품을 150만 원을 판매하는 계약을 하고, 자, 여기서까지 끊어보면 이건 이제 회계상 거래는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금이에요. 상품 대금이 20%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일단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분개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는데 이 150만 원에 20% 되는 금액 얼마죠? 30만 원이죠. 얘부터 하면 됩니다. 보통예금 이렇게 자, 얼마? 30만 원. 자, 이렇게 차변 긋고 시작하면 돼요. 보통예금은 따로 뭐 거래처를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뭐 했어요? 받았다라는 거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죠. 선수금 하고 같은 금액 네모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상대방 거래처가 나오죠.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상사가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처는 하나상사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분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참고로 보통예금은 103번 코드를 쓰고요. 선수금은 259번 코드를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입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입력을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 바꿔줍니다. 8월 25일이죠. 0825. 자, 그 다음에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입력하시고 30만원, 대변에 259번이 선수금이에요. 하나상까지 치세요. 하나상사.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 완성되면서 마무리가 되죠. 자, ESC 한 번만 걸어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뭐 여기까지 끊어보고요. 기업은행으로부터, 자,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5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이제 끊어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죠. 일단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5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이건 장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 약간 영어 문장 해석하듯이 언어적인 어떤 부분의 문해력이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계산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회계를 계산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회계는 언어의 소통입니다. 재무제표라는 결산보고서를 만드는데 숫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숫자로 표현하는 언어적 소통이 회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차입금, 문해력, 단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았다고 대놓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았다. 자, 그러면은 끝난 거죠. 자, 분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는 일단 빚을 졌으니 장기차입금인데 돈 받은 것부터 먼저 해줄게요. 보통예금, 자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빚을 졌으니까요. 일단 이체 받았으니까 잘 모를 때는 돈 들어오고 나간 것부터 먼저 하셔도 됩니다. 대변에 장기차입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모 자동으로 완성해 줄 거니까요. 프로그램을 믿으세요. 여러분 손가락을 믿지 마시고. 자, 장기차입금도 채권 채무에 해당되죠. 기업은행.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리고 입력하고 넘어갈게요. 자, 달이 바뀌었습니다. 10월 1일이에요. 차변에 보통예금 하시고 난 다음에 5천만 원, 대변에 장기차입금 293번 코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기업은까지 치세요. 기업은행 세 글자까지 인식을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세 글자를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됐고 5번으로 넘어갈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입니다. 역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달은 바뀌지는 않았는데, 자, 문제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10월 31일. 영업부과장 송혜나의 10월분 급여명세서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돈은 보통예금에서 쌌다는 얘기고, 그죠? 뭐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될 건 지급한 금액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실지급액 보이시죠? 요게 결국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는 순간 아, 요게 요렇게 내려오는구나 라고 해서 얘가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보통예금.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미리 드리는데 가운데를 기점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 지급과 공제가 차대변이 나눠지는 일종의 T계정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차변, 대변. 그래서 이 지급과 공제를 기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왼쪽이 차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하는 쪽이 차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공제하는 쪽이 대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 지급을 했고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지급액계. 지급액계라고 되어 있는 그 2717000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우리가 뭐냐면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급여예요. 급여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코드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게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등을 떼면, 그죠, 예수금이죠. 예수금이라고 하셔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요건 요 뒤에도 계속 패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가운데 분계선 놓고 차대변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답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급여는 801번 코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은 254번 코드. 자, 보통예금은 몇 번? 103번 코드 쓰시면 됩니다. 오늘 보통예금 103번 되게 많이 나오죠, 지금. 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프로그램 10월 31일 놓으시고요. 자, 일단 차변에 801번 급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717 플러스 엔터. 대변에 예수금부터 먼저 해주면 좀 좋아요. 순서대로 309500. 자, 그다음에 대변에 103번. 요거는 사실 그냥 코드만 치면 자동으로 지가 맞춰주죠. 그래서 분계 보시고요. 참고로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차대변 분계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차 평균 맞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입력하시면서 아래쪽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 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11월 13일 지금도 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가나 상사의 이제 거래처가 이렇게 나오면요, 거래처를 한번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거래처구나 이렇게 좀 거래처 걸 준비를 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다음에 상품을 판매하고 받으러옴, 이거 받으러옴이라고 하죠. 200만 원을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어떤 채권 채무가 나오면서 이거 하나 유령이긴 한데요, 좀 적어드려볼게요. 어떤 채권 채무가 나오면서요. 자, 어떤 채권 채무,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 이제 줄 돈이죠. 채권 채무가 나오면서 요 뒤에 뭐뭐이, 뭐뭐가, 뭐뭐은, 뭐뭐는, 뭐뭐을, 뭐뭐를, 약간 이게 문제가 뉘앙스가 비슷해요. 뭐뭐 중,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채권 채무의 감소 또는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으러옴 200만 원을 하면 사실 뒤에 즉시 할인하여가 보시겠지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뒤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염두에 놓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들어가 보시면 대변에 그냥 받으러옴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저거 보고 나서 대변에 받으러옴 200만 원 진짜 딱 보고 시작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거 가나상사한테 받은 어음이잖아요. 거래처 가나상사라고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자 가나상사, 그럼 이제 200만 원이 돈이 다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즉시 할인하여. 자,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면 매각 거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대변에 받으러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인료가 꼭 붙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보통예금계좌 입금을 받았다. 근데 이제 할인율이 5%라는 얘기는 그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되니까 200만 원에 이제 5%면은 요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 결국에 할인료라는 얘기고 얘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외워두셔도 돼요.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반대로 이제 추심료라는 것도 있죠. 추심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요건 이론 시간에 좀 공부를 하셨어야 할 내용이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좀 줄여 쓸게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실제로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전체로 다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바빠 죽겠는데 그거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네모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입력을 할 때도요. 번호를 좀 매겨서 이렇게 차변에 대변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차변에 이렇게 두 개씩 있을 때는 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꼭 뭐 대변부터 차변부터 입력하라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변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서 넘어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 달이 바뀌었습니다. 11월 13일이고요. 자, 일단 대변부터 갈게요. 자, 받으러옴 하시고 가나상사,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200만 원 하신 다음에 차변에, 자, 이거는 이제 매출채권인데 매출채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매출채라고 치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원래는 이제 이 거래처가 이렇게 없는 게 맞는데 스페이스 바 치면 없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감점 아니고요. 설령 여기 플러스 엔터 치면 거래처 복사가 돼요. 이렇게 해도 감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10만 원은 이렇게 금액 수정해 주시면 대차 차익 190 뜨는데 여기 나머지가 차변의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입력이 어려운 건 없죠. 분계를 뽑아내는 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입력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문제 들어갈게요.
거래처 한올상사, 이렇게 한올상사라고 나오면 거래처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상품 40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여기서 끊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분개가 됩니다. 상품 40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니까, 자, 여기서는 차변에 상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400만원. 자,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외상으로 매입하고니까, 자, 저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400만원. 자, 물론 이제 네모하셔도 되는데, 일단 뒤에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적어 본 거예요. 자, 다음에 인수운임이라고 돼 있는데, 인수운임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쵸, 들어가는 택배비를 얘기하는 거죠. 운반비. 그래서 운반비가 이제 15만원 들어가는데, 당사 부담은 여기서 끊어볼게요. 내가 부담하는 운반비죠.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될 부대 비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 어떻게 된다? 더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역시 상품이라 분개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금액을 수정하지 마시고요. 서사적으로 이렇게 15만원 더하기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입력할 때는 저게 415만원, 내가 이제 나중에 전산회계 시험은 여러분 시험 보시는 12월 7일 당일 오후 8시쯤 되면 가다반이 발표가 됩니다. 세무사회 가다반을 맞춰봐서 합격 여부를 좀 빠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사용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족적을 남기는, 415만원이라고 입력을 하시긴 하는데 플러스 15만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맞춰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 있겠습니다. 현금으로 이제 15만원 이렇게 별도로 지급한 걸로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를 걸어야 되겠죠.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는 한올상사, 이거 이제 걸어줘야 돼요. 채권 채무에 해당되니까 한올상사. 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1월 22일로 바꿔준 다음에요. 차변에 상품을 입력할 때는 이제 146번이고 415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합친 금액으로. 대변에 외상매입금은 이제 251번이죠. 한올상사, 한올이라고 치시면 돼요. 한올상까지 치는 게 낫죠. 한올상. 자, 이렇게 치신 다음에, 자, 이거 다 415만원 아니잖아요. 400, 나머지가 101번 현금.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자, 우리 컨설팅이란 데에서 영업부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대요. 교육. 그리고 대놓고 계정 과목 알려줬어요. 교육훈련비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대금 중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럼 교육훈련비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고, 교육훈련비 계정 과목을 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자, 교육훈련비에 대한 계정 과목은, 자, 교육훈련비라고 하시면 되겠고, 825번 코드를 씁니다. 825번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요 돈은 5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자, 그래서 끊어볼게요. 그러면 교육비가 지금 얼마인지는 밑에 나오긴 하는데 50만원은 보통예금 지급. 자,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교육훈련비가 전체 얼마인지는 여기 나오죠. 꽤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자, 그래서 밑에서 써볼게요. 차변에 교육훈련비. 자, 그 다음에 얼마? 100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전산회계 2급은 모든 경비가 800번대 경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굳이 판이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825번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대변에, 자, 이제 여기서 나오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을 먼저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50만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사실 이제 뭐 알아서 계산될 문제인데 외상으로 했대요. 이거 속으면 안 되죠. 얘는 뭐예요?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낚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럼 아까 우리 그 문제 본 적 있죠? 상품 매입이었었잖아요. 방금 전에 한 거. 그쵸? 11월 22일 날 했던 7번 같은 경우에는 상품 외상으로 매입이니까 저거는 외상 매입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맞고요. 예, 요거는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미지급금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니까 거래처는 여기다 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컨설팅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번호를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뭐 보통 예금 103번, 미지급금은 25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입력하실 때는 이제 네모가 맨 나중에 오셔야 되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12월 15일이고요. 차변에 825번, 교육훈련비 100만원 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하신 다음에 금액 수정해 주셔야 돼요. 50만원. 자, 다음에 나머지가 253 미지급금 하신 다음에 우리 컨까지 치세요. 우리 컨.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완료됐고요. 자, 바로 뭐 이어서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25분이네요. 좀 길죠? 그래서 회차별로 그냥 처음에 이제 제가 4분을 하려고 했는데 회차별로 하나씩 끊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 영상 수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래서 예, 회차별로 그냥 나눠서 할 테니까 이대로 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빠르게 피드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115회, 116회에서 거꾸로 갈 거예요. 115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